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일정이 또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청문회에서 대부분의 의혹을 소명한다는 입장이고 이것과는 별개로 사실상의 총리로서의 행보가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연일 업무 보고받고 어제는 장마 대비해서 현장 점검도 했는데 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을 해명한다. 별개로 일부 의혹은 직접 입을 열어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월수금에 아침 회의를 하고 7시 회의를 하고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일주일에 한 2번씩 왔다 갔다. 일주일에 2번 월수금 회의를 하고 한 2번씩 그래서 왔다. 그 학위를 땄다고요? 그래서 수업을 다 했어요. 다 하고 시험 다 보고. 제가 겪어본 많은 소설 같은 일을 겪었는데 가장 소설을 뛰어넘는 일이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누군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나 억울하다 이러고 투서를 그때 검찰총장한테 하고 갔다. 검찰총장한테? 했어요. 어떤 분이 나 서울시장 떨어졌는데 이명박 씨한테 가서 제가 형님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 좀 도와주셔 이러고서 뭘 청탁을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해줄 거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허위 투서고 조사에서 무혐의가 된 거니까. 근데 문제의 본질은 뭐냐. 그 이후에 검찰이 저를 또 표적사정을 막 할 때 이것저것이 안 나오니까 저걸 또 끌어다 투서를 언론에 흘린 거예요. 흔히 어떤 사람들이 아니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그러면 너가 정치검찰에 당했다 소리냐 이러는데 그냥 나중에 노 대통령 제가 뵀잖아요. 그거 보고서 저도 혹시나 하는 오해가 있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 모르셨더라고. 그러니까 정치검찰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장난을 친 거예요. 차기 정치검찰의 천인공노할 음해다. 또 언론과의 협잡 카르텔이다. 이렇게 강한 목소리의 비판도 곁들였습니다. 일단 두 가지 차원의 의혹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2004년에 이른바 60대 노부부 투서 사건 의혹. 무혐의 결정이 났었는데 투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이 주장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됐고 또 여기에 더해서 지난 2010년에 당 최고위원 시절에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 논란에 관해서도 비행기 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중국을 넘나들면서 수업 다 받았다 이렇게 해명 시도가 있었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일단 이 주장들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자료 제출을 좀 풍부하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인사청문 과정에 있어서 3일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뭐 KBS 사장이라든지 방통위원장이라든지 이때도 3일씩 했었거든요. 심지어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전 MBC에 출장을 가는 모습들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 2인자에게 이렇게 정말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오는 의혹들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틀로 마무리를 하기로 한 것은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양보를 한 것인데 김민석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칭화대 그 석사 취득학위와 관련한 논란에 있어서도 입출국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출해달라고 미리 이야기를 한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아니라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뭐랄까요? 저런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정치검찰에 대한 것도 본인의 과거의 어떤 그 전과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정치검찰 프레임을 만들고 있었지만 실상 그 당시에는 한 2002년에서 2004년 이때는 민주당 정권이었던 거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이상하다, 해명이 이상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뭐 정치 검찰에서만 알아서 한 겁니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김민석 후보자에게 뭐 돈과 관련한 문제, 자녀와 관련한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충실하게 자료 제출을 하고 언론을 통해서 저런 형태로 뭐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장에 불과할 뿐이지 좀 뒷받침할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씀.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김 후보를 향해서 이른바 10대 결격 사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 일단 이 기존의 주장에 뒷받침할 하나의 근거 자료가 나왔습니다. 연말정산 소득 자료를 주진 의원이 꺼내 들고 나섰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2020년 5월에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마이너스 5억 8천만 원입니다. 거액의 빚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지출은 확인된 것만 13억 원입니다. 의혹의 핵심인 소득 자료는 꽁꽁 감췄다가 인사청문회 날에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떳떳하면 왜 자료를 못 내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질문에도 답변을 못하는 것은 구린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5년간 재산이 8억 원이나 증가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눈속임 없이 자금 출처를 밝히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주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소득 대비 지출, 재산 증식이 8억 원의 차이가 난다. 8억 원이 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총리실은 그간에 이제 강연이라든지 기타 소득이 좀 된다. 이렇게 해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주장을 반박하는 얘기입니다. 1,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타 소득, 사업 소득이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좀 스피커는 잘못 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걸 주진우 의원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 검사 생활 17년 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생활 2년 했는데 본인 재산이 70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재산이 많으면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김인석 총리 지명자가 말씀하신 기타 소득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들이 세비로 받은 부분 같은 경우는 갚을 수밖에 없었다. 갚을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고 있는 비용을 갖다 다 갚지 않게 되면 계속 이자가 중과세로 불러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한테 은행이 대출해 줄 턱이 없으니 사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어쩔 수 없이 갚았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세비의 대부분을 갚았고 그 외의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타 소득으로 갚았는데 그 출처에 대해서는 예. 청문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전 그래서 만약에 청문 과정에서 밝힌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때 가서 문제 제기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부터 상당히 부정적으로 축제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실제로 본인이 가진 재산 지금 남은 게 2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6억에서 8억 정도의 사이의 비용을 갖다가 예.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소명만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뭔가 돈을 갖다가 만들었던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것이 더 오히려 문제이다. 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좀 청문할 때 자료들은 좀 빨리빨리 내주시는 게 좀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봐도 저 사람이 성실하게 인사청문회 응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전 지금까지 얼마나 덜 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 국민의힘이 빨리 내시죠. 빨리 내셔서 제가 볼 땐 국민들이 아시면 별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련 자료 제출은 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청문회에서 어떤 해명이 나올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